임신? 그 나이에 미쳤어? 회사에서 나 잘리면 어떻게 하라고? 엄마를 누가 그렇게 벌레 보듯이 보니? 이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엄마가 죽어도 장례식장 쫓아가지 않던 딸 엄마를 벌레처럼 보던 딸. 25년 후 회사에 찾아온 한 남자를 마주한 뒤 그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야, 엄마? 지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춰섰다. 좁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은숙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연의 정장 재킷에 묻은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소리를 냈다. 식탁 위엔 2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2개의 숟가락, 그리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지연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하루 종일 홍보실에서 기자들과 씨름한 피곤함이 어깨에 묵직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더 신경 쓰였다. 은숙은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만 뭔가 달랐다. 앞치마의 꽃무늬가 유독 선명해 보였다. 그냥 같이 봉사하는 분이야. 은숙이 전화를 끊으며 대답했다. 목소리에 어색한 떨림이 있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요즘 그분 얘기 자주 하네. 지연은 찬물을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선명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작게 울렸다. 은숙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있어야지. 친구? 지연은 컵을 든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찬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혹시 돈 좀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 난리야? 은숙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다. 주방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왜 틀렸어? 지연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짧은 정적이 흘렀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로맨스 드라마의 달콤한 대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살아있잖아요. 지연은 냉소를 흘렸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엄마는 이제 그런 말 믿는구나.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된장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다. 국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공기를 흐렸다. 콩나물국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은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국그릇을 붙잡은 채로 그릇의 도자기 면이 손바닥에 따뜻했다. 사람들 말이 밥 먹여주냐?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상식?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다. 지연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눈빛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드라마 음악이 크게 울렸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파고들었다.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작게 났다. 지연은 국을 한 숟가락 뜬 채로 멈춰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숟가락 끝에서 흘러내렸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 내가 언제부터 체면을 챙겨봤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연아.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앞치마의 주름을 손으로 펴면서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가 예상보다 컸다. 된장국의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럼 혼자 살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랑. 제대로 된 사람? 그냥 이상하지 않은 사람. 은숙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서글픔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니? 너희 아빠도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빠는 다르잖아. 뭐가 달라?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간 건 똑같은데.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정장 블라우스의 단추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나 같은 딸 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서면 나는 어떻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정장 재킷의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딱딱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차갑게 닿았다. 드라마에서 또 다른 대사가 흘러나왔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용서돼요. 지연은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냈다. 마룻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다. 엄마, 진짜 웃기네. 그녀는 재킷을 다시 걸쳤다. 정장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회사에서의 자신, 성공한 자신을 확인해주는 무게였다. 나는 회사에서 매일 사람들 입 조심하라고 교육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동네 화제거리가 되면 난 어떡하라고? 은숙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앞치마의 주름을 손으로 다듬고 있었다. 낡은 앞치마지만 깨끗이 다림질되어 있었다. 그럼 엄마가 부끄러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부끄럽다고 해. 솔직히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립스틱이 거의 지워진 입술이.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래, 그럼 됐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딱딱하게 울렸다. 하이힐의 금속 장식이 마룻바닥과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문 손잡이를 잡으며 뒤돌아봤다. 은숙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된장국에서 나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흐렸다. 형광등 불빛이 김 사이로 흩어져 보였다. 엄마, 정신 차려. 응, 그럴게. 은숙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쿵 하고 무거운 소리였다. 은숙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국그릇을 바라봤다.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콩나물들이 국물 위에 동동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거실에서 드라마가 끝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감미로운 음악이 조용히 사라져갔다. 광고 소리가 이어서 흘러나왔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났다. 은숙은 전화를 받으며 얼굴에 다시 미소를 띄었다. 네, 태준 씨. 괜찮아요. 딸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애들은 다 그래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은숙은 앞치마 끈을 다시 매며 말했다. 천의 감촉이 손끝에 부드러웠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강해져 갔다. 부엌에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지연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끊어져 들렸다. 전날 밤 차갑게 헤어진 이후 처음 받은 전화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아,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으러. 은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지연은 회사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무슨 검사요? 그냥 몸이 좀 이상해서. 전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오후 3시 지연은 회사를 일찍 나왔다. 병원 주차장에서 내린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하얀 건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지만 왠지 온몸이 차가웠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산부인과 3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임산부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 그들의 배가 동그랗게 부풀어 있었다. 어떤 이는 남편과 함께, 어떤 이는 어머니와 함께 와 있었다. 은숙님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안에 계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을 열자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은숙은 진료대에 앉아 있었다. 병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연이 다가가자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이상한 빛이 있었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의사가 돌아섰다. 보호자분이시군요.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무릎을 모았다. 차가운 의자의 감촉이 다리에 전해졌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은숙과 지연 사이를 오갔다. 임신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지연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에어컨 바람 소리인지 심장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임신이라뇨? 제 어머니가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7세입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 나이죠.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은숙은 병원복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시험관 시술을 받으셨군요. 의사의 말에 지연의 숨이 멎었다. 시술이요? 네.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입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고위험군이지만 환자분께서 시술을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지연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엉켰다. 시험관 시술, 57세, 임신. 이 단어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위험하지 않나요? 고령 임신이라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고요. 은숙이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 아이는 괜찮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정상 발육 중입니다. 하지만 산모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지연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간호사까지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아랫배를 감쌌다.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다. 그것은 모성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어도 반대했을 거잖아. 당연히 반대하죠. 나이가 몇인데.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지연은 멈출 수 없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어. 은숙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도 하고 싶었어. 왜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병원복의 주름을 손으로 펴면서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회야. 그 말에 지연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진료실의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마지막 기회? 뭐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는 거.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지연의 웃음이 멈췄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이 웃잖아요. 은숙은 시선을 피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사랑은 나를 살게 하더라. 그 순간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가 들렸다. 삑, 삑, 삑.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였다. 생명의 리듬이었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정신 차리고 한 일이야. 그럼 그 남자는 뭐라고 해요? 아이 아빠는? 은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태준 씨는 모르셔. 모른다고요? 아직 말 안 했어. 지연은 머리를 감쌌다. 정수리가 지끈거렸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의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환자분, 결정하셨으면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숙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지연의 하이힐 소리만 딱딱하게 울렸다. 은숙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연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포기하는 거.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6주야. 심장이 뛰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왔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같았다. 하나는 정장을 입은 도시 여성, 하나는 소박한 옷차림의 어머니. 1층에 도착했을 때 은숙이 말했다. 지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너를 힘들게 해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행복해.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 상처였다. 차 안에서 지연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연은 라디오를 껐다. 정적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지연은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기사를 보며 숨을 멈췄다. 57세 여성, 시험관 시술 성공 화제. 제목 아래 작은 사진이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손가락이 굳었다. 이름이 같네 아니겠지. 지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작게 울렸다. 동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어색하게 갈라졌다.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숙 57씨는 지난달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령 임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사례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지연은 재빨리 기사를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옆자리 김 과장이 힐끗 화면을 봤다.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너무 빨랐다. 김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57세의 임신이라니.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야. 지연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형광등 불빛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지연아, 혹시 기사 봤니? 은숙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어떤 기사요? 인터넷에 우리 얘기가. 몰라요.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했다. 기자가 병원에서 취재를 했나 봐. 미안해.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화장실의 환풍기가 웅웅거렸다. 오후 내내 회사는 수상했다. 동료들이 지연을 보며 수군거렸다.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따가웠다.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의 질문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회의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렸다. 퇴근 후 지연은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맺히며 세상을 흐렸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한 노란 빛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차가웠다. 문을 열지 않고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예요. 문이 열렸다. 은숙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들어와.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TV가 켜져 있었고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차 줄까? 됐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정장 재킷을 벗지도 않았다. 은숙이 TV를 껐다. 갑작스런 정적이 방을 채웠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다. 은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엄마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알아. 세상은 그걸 기적이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그럼 세상이 맞고 내가 틀렸겠지. 은숙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지연이 더 화가 났다. 그래요. 엄마는 항상 그래. 불쌍한 척하면서 다 망쳐.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숙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불쌍한 척? 네. 아빠 죽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혼자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눈치 봤는데.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단어를 내뱉을 때 지연의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57살이 무슨 사랑이에요. 웃기지 마요. 은숙이 일어났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웃기는 게 뭐가 나쁘니?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웃음거리로 만드니까 나빠요. 우리 가족? 제가 누구 딸인지 아세요? 대기업 홍보실장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말이 끝나기 전에 은숙이 손을 들었다.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느껴져요?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표정들. 그건 내 문제야. 제 문제라고요? 지연이 소리쳤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엄마 때문에 제가 창피해서 못 살겠는데 그게 제 문제라고요? 그 순간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창피하다고? 네. 정말 창피해요. 지연은 가방을 들었다. 가죽 손잡이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웠다. 나같이 성공한 딸을 둔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성공한 딸? 은숙이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고 쓸쓸했다. 그래, 넌 성공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니? 불행하지 않아요. 그럼 왜 엄마가 행복한 걸 못 견디니?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엄마가 행복해서 미안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지연아. 뒤에서 은숙이 불렀다. 뭐요? 미안해.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뭐가 미안해요? 널 이런 딸로 키워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지연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다. 엄마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문을 닫으며 지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연은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집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차에 앉아 지연은 핸들을 꽉 잡았다. 비가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 실장님이세요?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어머님 건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다. 또 다른 언론사였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자가 왔다. 회사 부장이었다. 내일 오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연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점점 더 크게 울려왔다. 전화가 끊어졌다.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연과의 마지막 통화였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부엌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태준의 문자가 왔다. 은숙 씨, 기사 때문에 걱정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답장을 입력하다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아요. 딸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놀란 정도가 아니었다. 지연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의 간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임신 기간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없었고 병원비도 더 많이 필요했다. 손때 묻은 앞치마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이 작게 울렸다.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사장님, 신문에 나온 게 정말이에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대단하세요. 그 나이의 용기가. 격려의 말이었지만 은숙의 귀에는 동정으로 들렸다. 그런데 아기 아빠는? 좋은 분이에요. 결혼은 언제 하세요?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오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 동네 상가값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시기에 파시네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8천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았다. 이 돈이면 병원비와 출산 후 당분간 생활비는 해결될 것 같았다.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 네. 그럼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태준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태준은 계속 은숙의 얼굴을 살폈다. 기사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딸분은 연락 안 해요. 아마 당분간은. 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미안해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은숙이 그를 바라봤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요.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은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무서워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제가 이 나이에 아빠가 되는 것도 그렇고, 은숙 씨가 위험할까 봐서요. 저는 괜찮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고위험군이라고 했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해야 해요. 왜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기회요?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요. 그 말에 태준이 움찔했다. 은숙 씨, 태준 씨, 우리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이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신고만. 은숙 씨, 잠깐만요. 태준이 일어났다. 방안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뭐가 갑작스러워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건 그렇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비라니요?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은숙 씨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사업 정리도 못했고 변명이었다. 은숙은 그것을 알았다. 태준 씨가 싫으시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요? 조금만.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은숙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태준 씨,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정말 이 아이가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태준은 가방을 들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금방 답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은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배를 감쌌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은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화면이 저절로 꺼졌다. 다음 날 아침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와서 안내문을 읽고 돌아갔다. 30년간 이어져 온 일상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은숙은 중얼거렸다. 이제 이 아이가 내 전부야. 접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오후에 혼자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아기는 건강해요.
하지만 산모의 혈압이 조금 높네요. 의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혼자 와도 괜찮아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숙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예요. 아, 은숙 씨. 목소리가 어색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태준 씨? 잘 됐네요. 차가운 대답이었다. 결혼 얘기는? 은숙 씨, 죄송해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금만 더. 전화가 끊어졌다. 은숙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해 침실 서랍을 열었다. 태준이 준 반지가 들어 있었다. 작은 보석함 안에서 반지가 차갑게 빛났다. 이제 혼자구나.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둘이 힘내자. 작은 목소리였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때 현관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계단에서 들렸던 발소리는 태준이 아니었다.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였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혼자 깨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6개월이 흘렀다. 배가 많이 나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숙은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작은 발길질이 갈비뼈를 건드렸다. 활발하네. 혼잣말이 조용히 울렸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무거운 몸이 소파에 푹 가라앉았다. 태주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었다. 가게는 팔렸다.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절반은 병원비로 나갔다. 혼자서 병원을 다니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이나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은숙만 혼자였다. 간호사들이 처음엔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았다. 혈압이 조금 높아요. 짠 음식 피하세요. 네. 체중 관리도 신경 쓰시고요. 매번 같은 말이었다. 은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가끔 회사 앞을 지나가며 딸의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 신문기사 이후 지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라는 게 더 실감났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은숙은 배를 감싸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둘이서 잘해보자. 그때 갑자기 아랫배가 욱신거렸다. 처음 느끼는 고통이었다. 진통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시계를 다시 봤다. 예정일보다 2주 빨랐다. 또 다른 통증이 왔다. 이번엔 더 강했다. 은숙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이제인가? 핸드폰을 찾았다. 택시를 불러야 했다. 전화를 거는 동안 3번째 진통이 왔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여보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성모병원이요. 급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다.
진통이 올 때마다 멈춰서 숨을 고르며 버텼다. 문득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5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아이의 아빠에게는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번호를 찾았다. 여보세요. 태준 씨, 저예요. 은숙 씨? 이 시간에 웬?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요.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가 끊어졌다.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택시가 도착했다.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은숙을 봤다. 혹시 아기 낳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차 안에서 진통이 더 세졌다. 은숙은 손으로 배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다.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 1시였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몇 주 차세요? 38주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은숙은 그것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분만실로 가는 복도에서 은숙은 계속 입구를 바라봤다. 태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5분 정도요. 그럼 곧 태어날 것 같네요. 은숙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다. 진통이 더 세져갔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졌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산소 농도 올려주세요. 은숙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는 괜찮죠? 지금은 산모가 힘내셔야 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은숙은 밀어냈다. 나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맑고 힘찬 소리였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은숙은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아이 얼굴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다. 태준과 닮은 것 같았다. 이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태윤이요.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태준 씨는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말이었다. 기계에서 B-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다. 산모 의식 잃었어요. 분만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의사들이 뛰어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새벽 3시, 은숙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아이는 건강했다. 간호사가 품에 안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혹시 은숙 씨 보호자 계신가요? 의사가 나갔다. 무슨 일이신가요? 태준 씨라는 분이 이쪽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다.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분만실 밖이 조용해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간호사가 태윤을 안고 나왔다. 아기는 건강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하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산모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친족 중에 연락할 분이 계신가요? 딸이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보호해야겠네요. 태윤이 작은 손을 꼭 쥐며 울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였다.
새벽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분만실은 차가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TV 뉴스 자막이 흘렀다. 황혼 출산 후 사망. 아이는 생존. 아버지도 병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간호사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신생아실에서는 태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작지만 힘찬 생명의 소리였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다. 25년 전 그 밤 이후 그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신문에서 부고를 봤을 때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제 58세가 된 지연은 여전히 홍보실장 자리에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인수합병을 담당하게 될 태윤 대표님입니다. 부장의 소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 다른 젊은 사업가겠거니 싶었다. 안녕하세요. 낯익은 듯한 목소리였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2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진주 펜던트였다. 지연의 손이 멈췄다. 그 펜던트는 어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선물했다는 유일한 기념품이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윤이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 받은 겁니다. 어머니? 은숙 여사님, 제 어머니세요. 서류가 지연의 손에서 떨어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공기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다. 세상이 한순간 멈춘 듯 했다. 잠깐만요. 지연이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다. 은숙 씨가 어머니라고요? 네. 2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영원한 어머니십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5년 전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제가 이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태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정확히는 제가 소유한 투자회사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신탁 계좌를 만들어 두셨어요. 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준이라는 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이름을 들으니 2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저는 출생 직후 고아원으로 갔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날 밤 교통사고로. 태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리 법적 장치를 해두셨더군요. 제가 성인이 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태윤이 펜던트를 다시 만졌다. 특히 딸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걱정하셨다더군요. 딸이 창피해할까 봐서.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딸이길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셨을까? 태윤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알겠네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작게 들렸다. 지연 실장님. 태윤이 일어섰다.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아세요? 은숙. 성은요?
지연이 당황했다. 결혼 전 어머니의 성을 기억하지 못했다. 김은숙이었어요. 김씨 성을 쓰셨죠. 태윤이 명함을 내밀었다. 저도 어머니 성을 따라 김태윤입니다. 명함을 받는 지연의 손이 떨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태윤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지연만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25년 전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상사가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태윤이 남긴 명함을 바라보며 손이 계속 떨렸다. 태윤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태윤. 어머니의 성을 따라 김씨. 그리고 태준의 태자를 딴 이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회의실을 붉게 물들였다. 지연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을. 엄마. 작은 목소리가 빈 회의실에 울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직 안 가세요? 네. 조금 더 있을게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비우며 말했다.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주머니 혹시 자식한테 원망받은 적 있으세요? 그럼요. 자식 키우면서 원망 안 받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기다리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그 대답이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나간 후 지연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두워진 하늘에 작은 빛들이 반짝였다. 그 빛들이 마치 어머니의 진주 펜던트처럼 보였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지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 태윤과 함께 처음 찾은 이곳에 오늘은 혼자 왔다. 작은 봉분 앞에 놓인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김은숙 1968-2025 사랑하는 어머니. 태윤이 세워준 것이었다. 지연은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다. 2개의 컵에 나누어 담았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무덤 앞에 놓았다. 엄마, 늦었지만 왔어. 작은 목소리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유자차였다. 지연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지난밤 내내 써서 아직 잉크 냄새가 났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엄마, 태윤이를 만났어. 정말 잘 자란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바람이 편지지를 살짝 들어올렸다. 사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내가 부끄러운 거였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무덤 옆에 묻으려다가 멈췄다. 대신 가슴에 품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잊지 않으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태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실장님, 오늘 기자회견 준비 끝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나요? 지연이 답장을 보냈다. 네, 말씀드렸어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곧 다시 문자가 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이에요. 지연은 핸드폰을 넣고 다시 무덤을 바라봤다. 태윤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해. 미혼모 장학재단 설립한다고. 엄마 이름으로.
바람이 잠시 멈췄다. 고요함이 흘렸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엄마를 제대로 기억할 거야. 용기 있는 여자로. 무덤 앞에 놓인 차가 아직 따뜻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연은 일어서서 무덤 주변을 정리했다.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시든 꽃을 새 꽃으로 바꿨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이번엔 태윤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어머니가 살던 동네를 지났다. 25년 만에 보는 골목이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날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연아, 잘 살 거라. 그 목소리에 지연의 걸음이 멈췄다. 오후 3시 지연은 회사로 돌아왔다. 태윤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회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은숙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태윤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이 재단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윤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재단 설립자인 김은숙 여사가 남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태윤아, 세상이 널 비웃어도 괜찮다. 사랑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사 직원들이 힐끗힐끗 지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만들었고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태윤이 펜던트를 만졌다. 진주가 조명에 반짝였다. 이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태윤이 남긴 서류가 있었다. 재단 설립 서류였다. 그 중에서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재단 이사진 명단이었다.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은숙 장학재단 이사 김지연. 종이 밑에는 태윤의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함께 해주세요. 지연은 그 메모를 보며 오랫동안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사무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마치 어머니가 보내는 신호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연은 꽃집에 들렀다. 국화꽃 한 다발 주세요.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하얀색으로요. 꽃을 받아들고 지연은 다시 묘지로 향했다.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달빛이 묘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 가져온 꽃을 놓으며 지연이 말했다. 엄마, 태윤이 기자회견 잘했어. 엄마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바람이 꽃잎을 살짝 흔들었다. 나도 이제 엄마처럼 살아볼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달빛이 진주처럼 반짝였다. 묘비 위로, 꽃잎 위로, 지연의 머리카락 위로. 그 빛은 마치 은숙의 손길처럼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갔다.